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애플이 지금 삼성전자가 쳐놓은 덫에 걸려 완벽하게 자존심을 구기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매끈한 막대 디자인만을 고집하던 애플이 결국 백기를 들고 뒤늦게 접는 폰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모든 주도권은 삼성이 쥐고 있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애플이 야심차게 접는 폰을 팔면 팔수록 화면 한 장당 36만 원이라는 막대한 핵심 부품값이 고스란히 삼성의 통장으로 꽂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콧대 높던 애플은 왜 삼성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토록 처참하게 끌려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애플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삼성의 기막힌 판짜기 전략과 접는 폰 시장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떠먹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대적인 신제품 공개 행사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반으로 접히는 스마트폰 뿐이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최신 모델은 화면 비율을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게 조율하여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듯 손안에 작은 태블릿을 쥐어주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두껍고 무겁다는 과거의 꼬리표를 완벽하게 떼어내고 일반 막대형 스마트폰보다 훨씬 가벼운 239g이라는 기적같은 감량을 이뤄냈죠. 초창기 1세대 폴더블 폰이 벽돌처럼 두껍고 무겁다며 혹독한 조롱을 받았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불과 몇 년 만에 이룩한 엄청난 기술적 진보입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기기의 뼈대가 되는 프레임에 최첨단 티타늄 소재를 깎아넣고 화면이 접히는 핵심 부품인 경첩의 무게와 부피를 극한의 수준까지 덜어냈습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힌지 메커니즘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화면 사이의 빈틈을 완벽하게 없애고 기기의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뼈를 깎는 집념으로 밀어붙인 연구 개발이 비로소 기술의 완벽한 정점을 찍어낸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은 주머니가 불룩하게 처지는 불쾌한 경험 없이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화면을 가장 가볍고 우아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적 완성도에 화답하듯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반응은 대단히 뜨겁고 노골적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생산될 폴더블 화면은 대략 2,750만 대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지표는 단순한 패널 생산 수량이 아닙니다. 전체 판매 수량은 작년 대비 24%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전체 판매 금액으로는 무려 48%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압도적인 통계가 나왔죠. 이것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싼 맛에 지갑을 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200만 원을 훌쩍 넘고 심지어 300만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프리미엄 폴더블 모델에 사람들이 기꺼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시장의 증거입니다. 과거 저가형 스마트폰을 수천만 대씩 찍어내며 박리담회로 수익을 올리던 낡은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일반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이미 수년 전부터 처참하게 꺾이고 정체된 상황에서 오직 접는 폰 시장만이 홀로 두 자릿수 성장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안겨주는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10년 넘게 매끈한 막대 디자인만을 고집하며 접는 폰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던 애플마저 결국 두 손을 들고 폴더블 시장 진입을 서두르고 있죠. 과거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절대적으로 지켜져 온 단일 폼팩터 전략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애플 내부적으로도 스마트폰의 미래가 화면을 접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었음을 뼈아프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애플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매끄러운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거대한 충성 고객층을 무기로 삼아 기어이 폴더블 시장의 생태계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시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팽창하고 제품의 완성도는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정점에 달했으며 가장 껄끄러운 경쟁자인 애플까지 직접 제 발로 찾아와 판의 덩치를 거대하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거대한 판을 처음 만들고 10년 가까이 주도해온 삼성전자가 그동안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투자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으며 여유롭게 축배를 들어야 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의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장 찬란하고 막대한 돈이 쏟아지는 영광의 순간에 자신들이 만든 접는 형태의 스마트폰을 서서히 과거의 유물로 밀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로 넘어가기 위한 거대한 설계도를 이미 은밀하게 펼쳐들었죠. 기기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시장의 반응이 차갑게 꺾여서 도망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국의 거센 기술 추격과 애플의 본격적인 참전으로 인해 머지않아 폴더블 시장 역시 피 튀기는 레드오션으로 변모할 것임을 가장 높은 곳에서 미리 내다본 냉혹한 미래 예측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자신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완벽한 성공 공식을 스스로 깨버리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화면을 반으로 접을 때 그 얇은 유리판 안쪽에서 도대체 무슨 물리적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주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뜯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는 폴더블 화면의 맨 위를 덮고 있는 초박막 강화 유리는 그 두께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 수준인 3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얇게 가공한 유리를 포함하여 빛을 내는 발광층과 터치를 인식하는 센서층, 그리고 하부 금속판 등 수많은 미세 부품들이 층층이 쌓인 고도의 다층 구조물을 매일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반복해서 반으로 접었다 펴는 것이죠. 이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종이 한 장을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종이를 손으로 꾹 눌러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펼치면 그 접힌 자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얀 주름선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접히는 바로 그 순간 선의 바깥쪽 재료는 유연하게 늘어나지 못해 강하게 잡아당겨지고 안쪽 재료는 미세하게 구겨지며 무자비하게 짓눌리기 때문이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대한 물리적 힘이 딱 그 한 줄의 궤적에 맹렬하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역시 이 가혹하고 냉정한 물리 법칙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티타늄 합금과 특수 플라스틱 소재를 이중으로 덧대고 접히는 부분의 곡률 반경을 물방울 모양으로 정교하게 넓히면서 눈으로 보이는 주름을 과거보다 현저하게 옅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접는다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는 한 특정 부위에 응력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물리적 구조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조사들은 20만 번을 접었다 펴도 멀쩡하다는 내구성 수치를 자랑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동일한 선 하나에 20만 번의 피로 충격이 누적된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100번씩 여닫는다고 가정할 때 5년 이상을 견디는 경이로운 기술력이지만 한 줄로 집중되는 응력의 축적은 디스플레이의 미세한 변형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거대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두께라는 또 다른 끔찍하고 무거운 세금이 어김없이 따라붙습니다. 화면을 반으로 접는다는 것은 결국 기기의 두께가 순식간에 2배로 두꺼워진다는 물리적 사실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렇게 접힌 두 겹이 화면을 완벽한 평면으로 유지하고 부드럽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문틀의 돌적이처럼 반드시 일정한 부피를 차지하는 정밀 힌지 부품이 내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짝은 아무리 얇게 깎아낼 수 있어도 문짝을 고정하는 금속 돌적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만 구동할 수 있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이치입니다. 화면 두 겹의 두께에 힌지 뭉치의 부피까지 더해지면서 접는 폰은 태생적으로 두께라는 무거운 한계를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명적인 두께와 무게를 1mm라도 줄이기 위해 삼성의 개발진은 수년 동안 가혹한 다이어트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최신 모델에서는 기기 두께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던 전자펜 위치 인식용 미세 디지타이저 층을 화면 아래에서 통째로 뜯어내는 피눈물 나는 기능적 희생까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화면 아래에 들어가는 얇은 판 하나조차 덜어내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펼쳐지는 가혹한 두께 싸움에서 버텨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디스플레이에 남는 미세한 주름과 기기가 두꺼워지는 문제는 기업의 기술력이 모자라서 발생한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화면을 접어서 키우겠다는 선택을 한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치러야만 하는 구조적인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미래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면을 반으로 접어서 생기는 치명적이고 끔찍한 물리적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기술자들은 결국 화면을 접지 않고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아주 기발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시선을 완전히 돌리게 됩니다. 바로 기기 몸통 안에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둥글게 말아 숨겨두었다가 사용자가 원할 때 밖으로 부드럽게 스르륵 밀어내는
이른바 롤러블 기술입니다. 두루마리 휴지나 옛날의 양피지 문서를 둥글게 말았다가 펼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원리죠. 특정 구간 하나에만 모든 능력이 맹렬하게 집중되어 흉측한 하얀 선을 남기는 폴더블과 달리 롤러블 폰은 화면 전체가 둥근 축을 따라 넓게 감겨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주름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화면이 두 겹으로 투박하게 겹치지 않으니 기기를 억지로 지탱할 무겁고 거대한 힌지 부품도 필요가 없게 되고, 기기의 전체 두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막대형 스마트폰 수준으로 아주 얇고 날렵해집니다. 이 꿈같은 마법의 기술은 그저 연구실 구석의 상상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 세계에 당당하게 등장하여 막강한 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력을 가진 삼성 디스플레이가 평소에는 14인치 크기였다가 버튼을 누르면 16.7인치까지 부드럽게 늘려주는 롤러블 펜업을 세계 최초로 성공적으로 상용화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획기적인 부품을 탑재한 레노버의 롤러블 노트북이 무려 510만 원이라는 엄청난 고가에 실제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되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죠. 평범한 서류 가방에 쏙 들어가는 콤팩트한 노트북 한 대가 순식간에 거대한 전문가용 모니터로 변신하는 완벽한 마법이 실제 눈앞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고 당장이라도 스마트폰에 적용될 것 같은 롤러블 폰 앞에도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거대한 기술적 과제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끔찍한 난관은 바로 여름철에 쓰는 대나무 돗자리와 같은 내구성 문제입니다. 돗자리를 창고에 오랫동안 말아두었다가 바닥에 펼치면 끝부분이 둥글게 말려 자국이 남고 쉽게 평평해지지 않죠. 스마트폰 화면은 이보다 훨씬 예민하고 민감한 첨단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수천 번을 말았다 펴도 흠집이나 미세한 굴곡이 절대 남지 않아야 하는 극강의 디스플레이 평탄도를 완벽하게 확보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화면이 기기 본체 밖으로 밀려 나왔다가 들어갈 때 미세한 먼지나 모래알갱이가 기기 내부로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진 설계 역시 엔지니어들의 피를 말리는 엄청난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좁아터진 스마트폰 내부의 도시락통 문제입니다. 롤러블 폰은 사용자가 손목 힘을 주어 억지로 화면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초정밀 마이크로 모터와 톱니바퀴 레일이 맞물려 화면을 자동으로 감아 올리고 밀어내는 자동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스마트폰 내부는 이미 거대한 배터리와 메인보드가 빈틈없이 꽉 들어찬 빽빽한 도시락통과 같습니다. 반찬을 하나 더 넣으려면 어쩔 수 없이 밥을 덜어내야만 하죠. 즉, 화면을 정밀하게 밀어내는 모터와 구동축 부품이 들어가는 부피만큼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적인 배터리 용량을 강제로 줄여야만 합니다. 화면이 거대해지면 전력 소모량은 당연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배터리 크기는 반토막이 나는 기괴하고 치명적인 모순을 반드시 영리하게 해결해야만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엔지니어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은 바로 고도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작업입니다. 화면의 크기가 1초 단위로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변하는 와중에도 유튜브 영상의 화면 비율과 웹브라우저의 글자 크기, 그리고 키보드 자판의 위치가 0.1초의 끊김이나 버벅거림 없이 물 흐르듯 아주 매끄럽게 다시 그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제조사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생태계와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이 요동치는 화면 비율에 맞춰 앱을 통째로 뜯어 고쳐야 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난이도를 자랑하죠. 삼성이 이미 뼈대가 되는 시제품을 완벽하게 완성해 놓고도 정식 상용화 출시 일정을 2028년 전후로 아주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무겁고도 잔인한 기술적 숙제들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의 비밀 연구실에서는 롤러블 시제품을 영하 20도의 극한의 냉동고와 영상 50도를 넘나드는 찜질방 같은 환경에 번갈아 집어넣고 화면을 수십만 번씩 감았다 푸는 잔혹한 신뢰성 테스트를 쉴 새 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롤러블 기술의 복잡한 기술적 한계와 그로 인한 상용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다가올 차세대 폼팩터 전환의 거대한 틈바구니 속에서 삼성은 단순히 완제품 스마트폰을 하나 더 파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유통과 부품 시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쥐고 흔드는 아주 소름 돋도록 치밀하고 영리한 비즈니스 판짜기를 실행에 옮기고 있죠. 업계 안팎의 수많은 보도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해보면 올해 하반기 애플이
브랜드 최초의 접는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애플이 그토록 원하는 흠집 없고 완벽한 최고급 폴더블 화면을 대량으로, 그것도 안정적인 수율로 찍어낼 수 있는 부품 기업은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 한국뿐이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중국의 BOE 등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폴더블 패널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지만, 아이폰이라는 세계 최고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엄청난 물량을 동시에 맞출 수 있는 기술적 성숙도와 생산 캐파를 갖춘 곳은 여전히 삼성이 유일무이합니다. 복수의 IT 매체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 측에 화면 한 장당 무려 $250, 우리 돈으로 약 36만 원 안팎이라는 엄청난 고가격을 부르며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 중이고, 애플로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이 조건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6만 원이라는 가격은 스마트폰 전체 원가 비중에서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으로 애플이 아이폰 한 대를 팔아 가져가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삼성이 앉아서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는 오직 애플만을 위한 전용 생산 라인까지 가동 준비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 거래는 치밀하고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한 첫 폴더블 아이폰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1000만 대 이상 팔려나간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통장에는 천문학적인 부품 대금이 고스란히 꽂히게 됩니다. 반대로 애플이 폴더블 폰 특유의 내구성 문제나 너무 높은 가격 책정 탓에 시장 안착에 실패하더라도 삼성은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이미 납품 계약을 통해 부품값을 챙겼으며, 애플이 실패할 경우 자사의 완제품인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반사 이익까지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완벽하고 영리한 구조를 짜놓은 것이죠. 과거 19세기 미국 서부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목숨 걸고 곡괭이질을 하며 금을 캔 수만 명의 광부가 아니라 그 광부들에게 매일 밤 곡괭이와 청바지를 비싸게 팔아넘긴 상인들이었습니다. 삼성은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완제품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서서히 접는 폰을 내려놓고 차세대 롤러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냉철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동시에 부품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경쟁자인 애플의 손에 기꺼이 값비싼 곡괭이를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전략의 내막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삼성전자 내부의 MX 사업부와 디스플레이 사업부 간의 기묘한 공생관계도 엿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이라는 거대 고객사로부터 안정적이고 막대한 부품 수익을 창출해 주어야만 삼성전자는 완제품 시장에서 다소 모험적일 수 있는 롤러블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애플과 삼성의 완제품 폰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애플의 신제품이 잘 팔릴수록 삼성 디스플레이의 가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MX 사업부는 다음 왕좌를 위한 연구 개발비를 더욱 넉넉히 확보하는, 그야말로 애플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미래 기술을 완성하는 아주 기막힌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곡괭이 한 자루를 비싸게 팔아넘기는 이중 전략이야말로 기술 대전환기의 글로벌 1등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압도적인 생존 공식이며, 주름 한 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실은 전 세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거대한 판 전체를 누가 움직이느냐의 싸움이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삼성이 차세대 폼팩터인 롤러블 스마트폰의 양산 일정을 늦추며 이토록 숨막히는 속도 조절을 하는 배경에는 우리 산업계가 겪어야 했던 아주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 초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LG전자는 화면이 옆으로 스르륵 늘어나는 롤러블폰 시제품을 전 세계에 화려하게 공개하며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개된 짧은 영상 하나는 전 세계 정보통신 매체의 한 면을 장식했고, 혁신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불리며 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모았죠. 심지어 판매 직전 단계인 전파 인증까지 무사히 통과하며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혁신적인 제품은
단 한 대도 일반 소비자의 손에 쥐어지지 못했고 약 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 적자만을 남긴 채 모바일 사업부 전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잔인한 결과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부품 공급망과 시장의 준비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뼛속 깊이 새겨준 교훈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대를 안정적으로 찍어내야 하는 양산의 벽은 시제품 하나를 화려하게 잘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섣불리 완제품을 내놓았다가 뼈아프게 무너진 경쟁사의 비극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삼성이 시제품을 완성해 두고도 2028년까지 출시를 늦추며 돌다리를 두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물리적인 형태가 바뀔 때마다 세계 시장의 왕좌는 어김없이 주인을 바꿔왔습니다. 과거 2008년 무렵 전 세계에서 팔린 휴대폰 10대 중 4대를 차지하며 무려 4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던 절대 강자 노키아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노키아는 물리적인 자판이 달린 기기에만 집착하다가 화면 전체가 유리막대로 이루어진 정전식 터치스크린 시대로 넘어가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벽하게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폼팩터의 전환은 단순한 외형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라 사용자가 기기를 조작하는 방식과 응용 프로그램 생태계 전체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거대한 혁명이자 기존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단두대입니다. 이제 막대에서 폴더블로 폼팩터가 완전히 전환되어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또 한 번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2028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과거 노키아가 저질렀던 오만하고 둔감한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가장 잘 팔리는 폴더블 폰의 훌륭한 성과에 절대 도취되지 않고 그 누구보다 빠르고 냉정하게 다음 폼팩터의 지배자가 되기 위한 치밀한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239g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폴더블 폰을 완성한 바로 그 순간 손에 쥔 모든 영광을 미련 없이 내려놓으려는 삼성의 결단은 세계 시장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